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식의 분해, 마음의 분해라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순이 있죠. 순은 피부와 그 안에 결체 조직과 또 근육 조직과 또 인대와 뼈와 건, 손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각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를 다시 한번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본다면, 세세하게 들여다본다고 표현을 하죠. 들여다보면 세포 내에 수많은 세포 내 수기관들이 차 있죠. 핵,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리보솜, 기타 등등 세포 물질, 미네랄까지 여러 가지, 그리고 포도당까지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분해해 보면 어떤 단백질 구조와 지방 구조로, 그리고 다당체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다른 생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당연히 단백질과 뭐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역시 또 분해를 하면 아미노산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화학기호 CHON으로 구성된 원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렇듯 사물의 구성의 가장 기본은 원자. 물론 이제 원자를 쪼개면 핵과 전자, 또 전자를 쪼개고 양성자를 쪼개고 하다 보면 교과서에도 뭐 쿼크 입자와 힉스 입자까지 가능한 걸로 나오고, 또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끈 이론에 의하면 어떤 질량이라는 것, 어떤 쪼개고 들어갔을 때 어떤 궁극의 질량을 가진 것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에 한정된 것인지 미래에도 그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끈 이론이라는 질량은 정할 수 없고 어떤 가변적인 양적인 상태로만이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상태에 이르를 수가 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인간의 마음을, 특히 나의 마음을 똑같은 방식으로 현미경적으로 확대해 들여다보고 또 확대해 들여다본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이것에 대한 힌트는 윗바사나라든가 혹은 선적 수행이라든가 혹은 만트라 혹은 경을 통해서 자기의 깊은 마음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묵상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혹은 강력한 트라우마, 정서적인 외상이나 어떤 사회생활에서 겪는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시달리다 왜 시달리지? 이 시달리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된 거지? 라는 통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세세히 살펴본다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현재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떠한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답답한가, 아픈가, 무엇인가 들떠 있는가, 슬픈가, 화가 나 있는가. 잠시 주변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집중을 한다면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자세히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자세히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친, 나의 지금 이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 그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전혀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의 내 마음 상태, 내 감정 상태, 그리고 이 감정과 동반해서 일어나는 내 생각들, 어떤 그런 것들이 총합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감지할 수 있죠. 느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팁이라면, 그렇다면 현재 나의 이 감정 상태를 왜 나는 다시 어떠한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마음, 혹은 그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서, 귀퉁이에서 그것을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의식적인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의 변화를, 감정의 변화를, 혹은 지속적인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인정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현재 내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 직시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들었더니 아니 저런 말을 왜 하지? 라는 의문이 들으면서 저 사람 참 쓸데없는 짓 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내 마음속의 비아냥, 경멸, 조롱이 일부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인정, 살면서 내 감정에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거기에 대항하는 정서적인 혹은 육체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위험한 폭력을 경험하면서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두렵죠, 무섭죠, 죽을 것 같죠, 답답하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복잡한데, 네, 맞습니다. 복잡한데에서 느껴지는 그 나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찾아가 보는 방법, 그것이 한편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깨달음은 물론 공체험이 수반이 돼야 되지만 꼭 공체험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동양적인 불교적인 혹은 도가적인 그런 경전 그런 데서 말하기는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 따라서 그때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대적 정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DNA 유전 정보와도 같은 그 글체를 직접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어려운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것보다는 니체나 혹은 어떤 철학자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분석적으로 굉장히 나름 괜찮은 프랑스의 락강 이론이 있죠. 저도 유튜브 보고 알았는데 백상현 교수라는 분께서 락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을 자세히 해 놓으셨어요. 잘 들리는 사람은 잘 들리겠고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사람은 못 알아듣겠죠. 그것이 지금의 상태니까요. 지금의 상태라는 것이 즉 나의 현재 존재 상태, 나의 존재 상태를 규정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대로인 것이죠. 어쨌거나 락강의 이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설적인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간의 감정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형성이 되었죠. 내 마음 스스로가 이렇게 저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바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의 구성, 이 마음의 수많은 구성품들이 어디서 생겨났고 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현재 내 마음이 이것이다 라고 혹은 모르겠다 라고 정의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가,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것들이 생성되고 완성되어지고 형태를 띠고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오는 그 과정에, 혹은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백이라는 철저한 공백 혹은 존재한 적 없음이라 하는 그런 인지하고자 하나 인지할 수는 없는, 다만 인지 안 했다고 절대로 말하는 순간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공백의 상태가 존재하여야만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게 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덧붙일 말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많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고 싶은 내 마음의 상태, 물론 체크에 들어가야겠지만 지금은 말을 해야 되니까 말에 집중을 해야겠죠. 어쨌거나 그런 공백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최초의 의식이 출현하는데, 그 의식의 출현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혹은 선악이 다 있는 어떤 원형적인 상태다 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최초의 우리가 학습되기도 하고 출현하는 감정,
출현하는 느낌, 본능과 연관된, 그리고 어떤 애착의 관계에서 처음 생성되는, 그리고 자기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의 이면을 수억 년 내려온 그 DNA적, RNA적 분석에 의해서, 복사에 의해서 주변을 마치 내가 거울인 것처럼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감정이 출현하게 되는 첫 번째 상태가 되겠죠. 좀 설명하면서도 글쎄 이거 내가 지금 괜한 말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 상황,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품, 이렇게 봅시다. 사람은 자기가 항상 자기 동일성, 아이덴티티,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죠.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내가 나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한 현미경적 구성요소 분석을 하려면, 아니 된다면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어떤 분의 상태도 당연하고 대단히 경이로운, 자기 자신을 어떤 형태로든 얼마큼이라도 인지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지구가 두 조각이 나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지나가는 지금 이 현재.